어느새 12월 달이 넘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맘때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바로 IRP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한 세액공제 혜택을 넘어 생애 주기에 걸쳐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과 노후연금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필수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입을 결정하려고 하면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얼마나 납입해야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복잡한 연금계좌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이 두 상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실제 데이터 비교를 통해 그 강력한 효과를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의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30년 후의 노후까지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결론을 선언합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당장 누릴 수 없는 비과세 대상자나 주부, 자녀들까지도 만 55세 이전이라면 무조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오늘부터 소액이라도 납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대명사로 불리는 연금저축과 IRP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구별되는 사적연금입니다. 이 사적연금이 금융상품으로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바로 세 가지 핵심 세제 혜택에 기반합니다. 첫째는 세액공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입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저축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깎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자, 둘째, 과세이연. 이것이 바로 연금 계좌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나 예금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15.4%의 소득세를 원청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되어 발생하는 모든 수익, 즉 이자,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 낼 돈이 계좌 안에 남아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장기간 투자할수록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자산 증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셋째, 저율과세.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의 혜택입니다. 과세 이연된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15.4%의 일반 세율이 아닌 3.3%에서 5.5%의 극히 낮은 연금 소득세만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이 납입, 운용, 수령의 3단계에 걸쳐 제공되기 때문에 이 사적연금은 절세 관점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를까요? 두 계좌 모두 사적연금에서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남녀노소,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계좌 내 총 자산의 30% 이상을 예금,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대신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입니다. 이 900만 원을 기준으로 나의 연봉 수준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48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900만 원 납입 시 11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액 공제는 연봉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확실한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 주부나 소득이 적은 자녀들도 왜 연금 계좌가 필수인지는 바로 이 과세 이연 효과를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30세인 분이 노후준비 자금 1억 원을 마련해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60세 은퇴 시점에 일반 과세 계좌는 15.4%의 세금 때문에 최종 잔고가 약 10억 2,270만 원에 머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 계좌는 세금을 늦춰 재투자하는 복리효과 덕분에 17억 3,11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오직 세금 납부 시점만 뒤로 미뤘을 뿐인데 무려 7억 원 이상의 자산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에서 세금 15.4%를 계속 재투자하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매달 꾸준히 적립하는 경우를 연간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인 월 75만 원 납입하고 연 10% 수익으로 가정해보면 연금 계좌에서는 약 14억 3,923만 원이, 일반 계좌에서는 11억 4,325만 원이 되었습니다. 30년 후 연금 계좌가 일반 계좌 대비 3억 원의 잔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비교에서 세액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계좌는 세액 공제라는 입구 혜택을 넘어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라는 장기 운용 효과로 진정한 자산 증식을 이끌어냅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고를 때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사이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상품으로 입금만 하면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초기 보험 사업비가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 공시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계좌로 돈을 넣은 후 ETF나 펀드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낮고 적극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하여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결론은 명확하죠. 20년, 30년 뒤를 내다봐야 하는 장기 노후 자금의 성격상 낮은 수익률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산 분석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실질적인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자, 답은 오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복리효과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미래 돈의 크기는 투자 기간의 거듭 제곱에 비례해 커집니다. 50대에 가서 은퇴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50대의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사회 초년생 때 연금 계좌를 열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큰 돈이 아니더라도 월 10만 원이라도 연금 계좌에 넣고 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한 노후 대비책이 됩니다. 세액 공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과세 이연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자, 둘째, 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없다면, 자, 답은 2계좌 모두 개설하십시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연금저축과 IRP 2계좌 모두 개설하여 양쪽에 반반 나누어 넣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연금을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IRP는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계좌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면 불가피한 상황 시 그 중 하나만 해지하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페널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계좌를 직접 운영해 보는 경험 자체도 귀한 자산이 됩니다. 자, 셋째, 운영이 어렵다면 자산 배분과 로드 어드바이저가 정답입니다. 직접 자산 배분을 하기 어렵다면 자산 배분형 펀드 TDF를 선택하거나 매매 실행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로드 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적금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장기간 운용할 상품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권장하며 국내외 주식, 채권, 금, 달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법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경고할 사항이 있는데 연금 계좌는 만 55세 이전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그 금액과 그 운용 수익에 대해 16.5%라는 높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절대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가까운 미래에 사용해야 할 급한 자금은 연금 계좌에 넣지 마시고 오직 노후자금으로 확정된 여유자금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저축과 IRP가 단지 연말정산 시기에 반짝이는 상품이 아니라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노후 자산의 크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개인 재무설계의 핵심 통로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여 복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가장 작을 때이며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투자 상품으로 구성된 최적의 ETF 포트폴리오를 예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속적인 재테크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